네, 주말 시험 대비 프린트 풀이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2페이지의 7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y는 ax제곱, 그러니까 a 값을 모르는 상태고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다 그랬죠? 그리고 b점의 좌표는 2,1.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요 점의 좌표를 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요 a부터 좀 찾으면 좋겠네요. 2,1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1은 4a가 되니까 a 값은 4분의 1.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y는 4분의 1 x제곱 이러한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분 AB의 평행한 선분 CD의 길이가 12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인데 이 주어진 이차함수는 지금 y축을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 대칭이 성립을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6이라는 길이는 C점의 X좌표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C점의 Y좌표를 우리가 방금 찾은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6 집어넣으면 되죠. X자리에. 그쵸? X자리 6 집어넣으면 Y는 4분의 1 곱하기 36이 돼가지고 9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6,9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왔습니다. 이 B점이 2,1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자,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써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지금 윗변이 12, 아랫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인 거 보이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12 더하기 4. 자, 그리고 높이가 C점의 Y좌표는 9고요. B점의 Y좌표는 1이니까 얘네 둘의 그 Y좌표의 차이가 곧 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는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이라서 2분의 1까지 붙여주시면 답은 6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4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을 쓴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두 주어진 이차함수는 서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의 이 휘어진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 상태로 평행이동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밑에 있는 요 녀석을 똑 떼가지고 갖다가 끼우면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이차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얼마인지도 우리 알 수 있죠? 요 함수의 y 절편이니까 x자리 0 넣어보시면 여기가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요렇게 보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답은 8 쓰시면 끝이네요. 자, 바로 밑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눈치챘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x 절편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보너스로 여기도 알고 가는 겁니다. 여기. 그쵸? 모든 이차함수는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하나가 0이라면 그 딱 중간인 x는 마이너스 3 요거를 축의 방정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것을 눈치를 채신다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이니까 a라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8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자,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라는 건 지금 밑변의 길이가 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도 6이어야지 이 넓이가 18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높이가 곧 꼭지점의 y좌표를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찾는 게 너무 쉽죠? 꼭지점을 알아버렸으니까 표준형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지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형으로 y는 a 괄호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지나가는 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가 제일 대입하기 좋죠? 0,0을 대입해서 a 찾겠습니다. 자, 그럼 0 들어가니까 9a 플러스 6 넘겨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요. 자, 그럼 표준형은 완성됐어요.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어주면 이렇게 생기겠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b, c를 원하니까 이걸 일반형으로 한번 전개를 시켜주면 끝이 나겠네요. 전개만 한번 시켜주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그리고 6x인데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0입니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y절편이 0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b는 마이너스 4, c는 0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꼭지점을 찾는 과정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는 6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뭐 넓이 구하는 문제들에서 맨날 나오는 점 뻔하죠. 꼭지점, x절편, y절편 요것들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보자마자 a는 y절편이니까 0,-5 바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C점은 x축하고 만나는 데니까 x절편인데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x절편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C점은 x절편 두 개 중에 더 큰 놈이다. 그쵸? 자, 그럼 x절편 구하겠습니다.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 대입하는 거니까 y에 0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1, 5에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또는 5. 자, 우리가 찾고 있는 큰 놈이죠? 그럼 5입니다. 그럼 C점의 좌표 5,0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B점은 꼭지점이니까 우리 맨날 하는 거 표준형 바꾸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뭐 금방 되죠? x-2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B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9구나. 자, 그래서 필요한 좌표들은 모두 찾았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쪼개는 거죠. 요렇게 쪼개가지고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색칠이 안 된 부분을 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자, 나는 이렇게 쪼개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을 얘로 봐야 되겠죠? 그쵸? 얘, 그러니까 x축, y축과 평행한 선분을 밑변으로 봐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를 밑변 5로 볼 거니까. 자, 삼각형 A, B, O의 넓이는 밑변이 5겠고요. 그럼 이걸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요 길이를 우리 높이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요 점의 x좌표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곱하기 2 그리고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하시면 넓이 5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삼각형 BCO 구하겠습니다. 자, BCO는 여기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이번에는 요렇게가 높이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높이는 B점의 Y좌표를 보니까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 5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45.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끝이죠. 둘이 더하시면 답은 2분의 55가 되겠고요. 혹시나 여기다가 제곱 센티미터 붙이면 틀려요. 네, 붙이지 마시고 그냥 2분의 55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최대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야 돼요. 자, 그래프와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4라면 당연히 반대편의 B는 1,4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CD라는 선분의 길이가 3배의 AB다. 자, CD라는 선분의 길이가 AB의 3배다.
그런데 AB가 방금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CD라는 선분은 6이란 얘기죠, 길이가. 그리고 당연히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3이 돼가지고 C점의 X좌표가 3이구나 찾았습니다. 그쵸? Y좌표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36이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럼 요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 C점의 Y좌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윗변이 2, 아랫변이 6,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높이를 h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요게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인데 이게 8이니까요. 2분의 1 미리 하시면 4h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6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36이 돼야 된다는 것은 높이 h가 9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색칠된 사다리꼴의 높이가 9인데 그 높이라는 것이 곧 어디를 말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9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위에 있는 A랑 B는 Y좌표가 4인 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래로 9만큼 내려온 것이 C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4에서 9를 빼시면 C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5구나. 이해되나요? 네, 4에서 9만큼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5가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3, 마이너스 5를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답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5는 9A가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 9분의 5. 요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12번 문제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한테 두 가지 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13을 지나고 그럼 일단 그대로 대입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대입하면 13은 A 플러스 2A 플러스 B 정리 좀 해놓으면 3A 플러스 B가 13이다. 이렇게 간단한 1차식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요놈 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표준형 바꿔가지고 꼭지점 찾은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또 하나 나오겠죠. 네, 그거를 연립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표준형 바꿀게요. a 괄호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깥에 플러스 b죠. 그럼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꼭지점이 요 1차 함수 위에 있어요 그랬으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 한번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 이렇게 해서 바로 밑에 쓸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a,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둘이 빼주면 되겠죠. 바로 둘이 빼버리면 자 4a가 8이 돼가지고 a는 2가 되겠고요. a가 2라는 거 집어넣으면 b는 7.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D가 이렇게. 네. 자, 먼저 요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점 D의 x좌표는 점 B의 x좌표의 2배일 때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작하는 점, 주인공이 되는 점을 하나 설정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보통 1사분면 위에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 위에 있고 원점이랑 가까우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B점을 주인공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B점의 좌표를요. B점의 X좌표를 A, 이렇게 잡으면
자, B점은 이거 위에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자동으로 2분의 1 A제곱 이렇게 잡혀요. 그죠? 여기에 X자리에 이놈의 X좌표인 A를 집어넣은 거. 그렇다면 요 밑줄근 조건에 의해서 D점의 X좌표는 B점의 X좌표의 2배라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그럼 D점의 X좌표가 2A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D라는 점도 역시 또 이 함수 위에 점이잖아요. 그래서 2A를 여기 X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D점의 Y좌표는 2A제곱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보면 돼요.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의 차이를 보면 가로의 길이를 알 수 있고요. Y좌표의 차이를 보면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좌표 길이 요거하고 빼면 가로의 길이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자 Y좌표 길이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2분의 3 A제곱이죠. 그런데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아야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 A제곱이 A하고 같은 거니까요. 뭐 정석으로 풀게요. A 넘기고 2배 하겠습니다.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고요. 인수분해 가야죠.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주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A 값은 0 또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근데 A 값이 0이면은 말이 안 돼요. 그쵸? A 값이 0이면은 B점의 좌표가 원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조건에 어긋나서 얘는 탈락이 되겠고요. A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답이 3분의 2냐? 그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3분의 2가 A 값이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3분의 2예요.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세로의 길이도 3분의 2겠죠. 따라서 둘레 길이,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3분의 2가 4개 붙어 있는 거겠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3분의 8을 최종적인 답으로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실수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은 9페이지의 6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6번 문제는 아까 저기 앞에서 풀었던 4페이지의 요거 4페이지 7번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싹 붙였더니 직사각형 됐던 네, 그 문제와 유사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 6번 문제에서도 보면 두 이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같아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모양, 이 휘어진 정도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지금 일단 요 L이라는 직선이 요 이차 함수의 축이네요. 축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표준형으로 살짝 바꿔주면 축의 방정식이 나오죠. x-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바뀌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이 x는 3이라는 축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자, 여기 이 y는 x제곱하고 만나는 요 점의 좌표 우리 금방 찾을 수 있죠? x좌표가 3으로 정해져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직선 아니 이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3,9라는 점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릭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떼오면 되겠죠. 요 부분을 쏙 떼서 한번 뒤집어서 탁 껴넣으면 여기에 딱 맞다. 그쵸?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우리 꼭지점이 3,-9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떼가지고 딱 붙이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자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답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밑변 3, 높이 9니까 넓이는 27이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2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껴넣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주인공이 되는 점을 하나 잡아봅시다. 자, 요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에 있으면서 원점이랑 가까운 점. 그렇다면 지금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의 X좌표를 소문자 A로 잡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딱 잡는 순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되죠? 요 점의 X좌표가 곧 여기 길이니까요.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지금 가운데 여기 이렇게 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A입니다. 확실히. 그쵸?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X축하고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이 얼마인지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X 절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니까 이거 X 절편 찾으려고 그러면 Y 0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Y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자, 부호 한번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니까 이거 X로 딱 묶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여기가 지금 8,0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8,0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근데 둘레 길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우리는 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자, 여기가 8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기 길이가 표현되잖아요. 그쵸? 보이나요? 자, 여기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지금 8이었기 때문에 자, 요만큼이 8이었기 때문에 8에서 여기 A 빼주고 여기 A 빼주고 그래서 8-2A가 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더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세로의 길인데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A라는 점의 좌표를 잡을 때 요게 그대로 여기 길이가 되겠죠. 맞죠? 네, 요 점의 Y좌표.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둘레의 길이도 표현 가능합니다.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니까 얘랑 더해가지고 2배 하는 거죠. 그럼 이 그냥 앞에 묶어 놓을게요. 얘네들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그것이 34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나눠버리는 게 낫겠죠. 나눠버리고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은 17이고요. 자, 그럼 이 17 넘겨주고 부호 한번 싹 바꿔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눈에 봐도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라서 A는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저 대문자 A, 저 A라는 점의 좌표를 쓰는 거니까 자, 일단 소문자 A가 3이었으니까 3, 그리고 여기다 3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4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3,1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